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방지기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게으르면 좀 어때서? 지은이 병금주, 출판사. 느낌이 있는 책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게으른 부모는 아이를 기다려줄 줄 안다. 제인이는 유치원에서 똑소리 나는 6살로 주목받고 있다. 간식이나 밥 먹은 후에 정리도 잘하고 놀이 후 장난감 치우는 것도 제일 잘한다. 외부 활동 후엔 신발을 벗고 유치원에 들어갈 때면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알아서 잘하는 행동들 덕분에 유치원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친구들 부모님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다. 얼마 전 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 참석한 제인이 아빠에게 각종 질문이 쏟아졌다. 어쩜 제인이는 저렇게 뚝소리가 나요? 제인이 교육 방법이 따로 있나요? 엄마 아빠가 진짜 신경을 많이 쓰나 봐요. 유치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제인이 아빠는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숨길 수가 없었다. 사실 제인이의 이러한 독립적인 성격은 제인이 부모의 게으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인이 부모는 맞벌이 부부로 부지런하게 아이들을 챙길 성격도 여력도 못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온종일 일하고 들어와 저녁 시간에 밥 챙겨 먹이고 씻고 세탁기 돌리고 나면 곧 잘 시간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인이는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많아졌고 제인이가 서투르게 자기 일을 해내는 것을 부모는 굳이 대신해 주지 않았다. 못해도 잘해도 제인이가 하는 그대로 둔 다음 정 필요하다 싶을 때 시범을 조금 보여줬을 뿐이다. 이런 제인이 부모의 다소 게으른 육아는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독립적인 성격이 되는데 한몫하게 되었다.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이 줄어든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엉성하고 불안해 보인다. 물을 마실 때도 엎지르기 일쑤고 냉장고에서 뭘 꺼낼 때도 꼭 다른 문제 하나씩을 동반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 아이들 곁에서 부모들은 다칠까봐 혹은 아직 잘 못하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코치하기 쉬운데 그러면 아직 어린 자녀 손을 잡아주는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매번 가이드를 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아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서 그리고 실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가면 물론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끔은 지나친 부모님의 사랑 혹은 간섭이 아이가 좀 더 넓은 것을 탐구할 기회를 빼앗는 경우도 많다.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톨먼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과도하게 동기부여가 되면 오히려 인지도가 좁아지고 제한이 생긴다고 밝혀졌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초조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과도한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탐구하고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해 주는 걸 삼가하고 믿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데, 그때 느긋하고 게으른 양육 방식이 빛을 발한다. 너무 부지런하게 아이를 돌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른이 되기도 한다. 정민 씨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석을 고수하는 사람이다. 회사에서 업무가 주어져도 늘상 하던 스타일대로 하고 모험은 꺼린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좋은데 융통성이 없어 라는 말을 수시로 듣는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일이 일어나면 어쩔 줄 몰라 하며 결정을 못한다. 그리고 매사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재미가 없다고 볼멘 소리를 종종 한다. 정민 씨의 이런 우유부단함과 고지곳대로의 성격은 성장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정민 씨의 어머니는 부지런함의 끝판왕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을 쓸고 닦을 정도로 깔끔한데, 가족들이 욕실을 사용하고 나오면 이내 들어가서 모든 물기를 닦고 나오실 정도다. 어머니의 이런 부지런한 성격은 정민 씨를 비롯해 모든 가족을 집안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 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날에는 모든 것이 정지되기 쉽다. 정민 씨의 아버지 또한 부지런하기로는 손에 꼽을 정도다. 벽에 못을 박는 사소한 일부터 은행일 등의 행정 처리까지 모두 아버지의 몫이며 당신이 직접 하셔야 안심이 된다. 덕분에 정민 씨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사회성이 발달될 기회가 적었다. 정민 씨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님은 많은 일을 대신해 주었고, 덕분에 너무 좁은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자란 것이다. 사실 많은 아동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최대한 울타리를 크게 쳐주라는 이야기를 한다. 즉, 최소한의 간섭과 도움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이가 부모가 부지런하면 자식도 그 모습을 닮아 부지런한 자세를 갖게 된다고 믿는다. 대체로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부모가 너무 부지런하게 모든 일을 대신해주면 아이는 혼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다소 정리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아이의 창의력이 자라기도 한다. 귀신 나올 것 같아. 정리 좀 해. 언니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거실 한가득 널려있는 책이었다. 첫째 조카가 책을 좋아해서 집에 책이 많은데 둘째가 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모든 책을 꺼내 바닥에 깔아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글을 잘 모르던 둘째 조카는 그림만 보고 혼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책을 밟고 다니면서 게임을 하기도 했다. 상당히 느긋한 성격의 언니는 이런 정신없는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으른 사람이었다.
오늘 치워도 내일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 지금 발 디딜 곳이 없어도 그냥 두자는 아니란 마음으로 책을 몇 날 며칠이고 깔아두는 것이다. 그러다가 혹시나 치우는 날이면 크기 혹은 내용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책장에 꽂는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마음껏 책 위에서 뒹굴며 이런저런 놀이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책과 친해졌다. 베스트셀러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으로 유명한 팀 하버드는 그의 새로운 책 메시에서 창의성을 위해 혼란과 혼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미네소타 대학의 유명 심리학자인 캐슬린 보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창의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언니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책을 지저분하게 둔 것은 아니다. 언니의 게으름이 생각지도 못하게 둘째 조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자신이 게으른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자책하지 말자. 오히려 적절한 게으름이 아이들의 사회성 그리고 독립성을 크게 키워줄 수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정민 씨처럼 부지런한 부모님 밑에서 크는 바람에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자. 먼저 인생의 주체를 자신이라고 여기고 모든 일의 주인이 나라는 자세부터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민 씨가 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단지 부족한 융통성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면서도 나의 성격이 부모님 때문에 생긴 것이라 원망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항상 피해자로 생각하게 되고 상황을 비판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게으른 부모와 부지런한 부모, 가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능보다 재미가 먼저여야 한다.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정비사 카터. 카터는 원래 꿈꾸던 삶이 있었지만 결혼 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꿈을 접은 채 생활전선에 뛰어든다. 그런 카터의 모습은 생존을 위해 꿈을 미뤄둔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닮았다. 그러다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데 죽기 전에 만들어둔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고 삶을 마감한다.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자 똑같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친구 에드워드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다. 에드워드 역시 성공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 카터의 장례식 날, 에드워드는 서로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찾아준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읊조린다. 그들의 모습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준다. 어떤 이들은 좋아하는 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고 말하며 차라리 하는 일을 좋아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그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방식이든 핵심은 매일 하는 일에 마음을 붙여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몇 해 전 TV에서 하계올림픽이 중계되고 있었고 나는 며칠 동안 각종 매체를 독차지하는 한 수영 선수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되었다. 인간 물고기라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는 것도 모자라 다양한 종목에서 저렇게 많은 메달을 휩쓸 수 있을까? 펠프스는 하계올림픽 개인 최다 금메달리스트로 금메달만 무려 23개에 달하고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까지 더해 28개라는 메달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펠프스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그가 자라온 환경을 비롯해 많은 부분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어린 시절 그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엄마 손에 이끌려 수영을 시작하게 된다. 펠프스의 자서전에서 그는 물을 극도로 싫어했으나 배영을 배우면서 재미를 붙였다고 한다. 재미가 생기자 그는 수영을 즐기게 되었고 엄청난 연습까지 견뎌냈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고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스킬이 발전하게 되는 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능만 있고 재미가 없는 경우 생각보다 불행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다. 13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옥스포드 대학교에 수학 전공 입학 허가서를 받은 수피아 유소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각종 언론 매체에 천재 소녀로 이름을 올렸지만 그녀는 기말고사를 치른 후 돌연히 가출, 며칠 뒤 발견했을 때는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고 2008년 매춘부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학교에서 그녀가 사라지자 경찰이 대규모 수색전을 벌일 정도로 그녀의 실종은 큰 이슈였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아버지의 과도한 욕심과 강압적 교육을 못 이겨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 천재 소녀의 이야기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재능이 있어도 재미를 찾지 못해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재미를 쫓다가 재능을 넘어서 성공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게으름을 피우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어떠한 일을 하기 싫은 마음 때문이다. 흔히 하는 말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재미도 없지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꾸역꾸역 해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매우 많고 그러다 보니 이 일에 게으름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음 같아선 그만두고 싶지만 이제 내 앞가림은 해야 하는 시점에 재미가 없어 관둔다고 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 그 또한 쉽지 않다. 버킷리스트의 카토도 관심 없던 일을 평생 하고 살았고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하나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이 관심 밖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재능보다 재미가 우선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재미있는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고 이는 스킬의 발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스킬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간을 적게 투자해도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시간은 좀 더 게으름을 피우는데 활용할 수 있기도 하다. 즉, 재능보다 재미가 먼저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행복과 게으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책 읽어주는 책방지기였습니다.